자, 이제 어법 특강 제9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8강까지 해서 이제 4대 어문 규정 중 3가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글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까지 했어요. 사실 당연히 암기의 양이 많습니다. 깊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문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 한 80% 출제되며 20% 정도의 낯선 어문 규정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리고 결국 확장해 가면서 어문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잖아요. 또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KBS 한국어 능력시험을 계기로 국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옳고 그름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마지막 남아있는 9강, 10강에서도 정말 여러분에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4번째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가장 쉽습니다. 외워야 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일람표에 의거하여 바탕을 두고서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죠. 다만 미세한 실수, 정말 우리가 영어 알파벳 형태로 우리가 로마자를 적는 거기 때문에 스펠링의 하나, 뭐 A, B, C, D, E에서 E든지 I든지 아니면 이중모음과 관련된 이오인지 오이인지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의식한다면 로마자 표기는 가장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문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로마자 표기 자체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양으로는 101개, 약 100개 정도 표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큰 항목도 7항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해야 할 부분들 역시 우리 아시다시피 원칙과 예외가 있기 때문에 큰 원칙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그 덧붙여서 붙임이나 다만 예외까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로마자 표기는 반드시 한 문제, 고정적으로 한 문제 출제되는 영역이고요. 어문 규정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다, 그러니까 좀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기본적인 사례에서 80% 이상.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만드는 우리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 나오는 음식 이름 같은 거 있어요. 또 그 이외에도 고유명사 같은 경우 또 뭐 악기 이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추가로 적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명의 로마자 표기법.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 가보면은 영문으로 병기되어 있잖아요. 설렁탕이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서 역시 그대로 외운다라기보다는 발음 기호대로 적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저도 로마자 표기를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제가 유의 깊게 보았던 것은 바로 지하철역이었죠. 지하철 각 구간마다 로마자 표기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대문 있고요, 독립문 있고요, 대치역 있고요. 그 이외에도 발음의 변화들이 있는 곳들 있잖아요. 종로일가, 종로이가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그래서 결국은 발음의 변화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지하철역 구간이 평균 2분 30초거든요. 그러면 2분 30초 동안 로마자 공부할 수 있어요. 10개 구간이다 그러면 10개 로마자 표기 공부할 수 있어요. 물론 지하철이 없는 지역, 물론 이제 서울, 부산 이런 넓은 의미의 대전 이런 광역시들은 다 우리가 지하철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버스에도 있긴 한데 글씨가 좀 작거나 안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니면 이제 길거리 나가면은 도로 표지판이 있죠. 도로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로마자가 다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연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국도라든지 정말 잘못 표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국립국어원에서 종종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로마자 표기 정확하게 좀 제시해달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역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일항의 상징적 의미를 결국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복습의 재미, 복습의 묘미를 느끼면서 첫 번째 한글 맞춤법이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표준어 사정 원칙도 있었잖아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세 번째 표준 발음법도 했었어요.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맛있다가 원칙, 맛있다가 허용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이제 그렇다면 로마자 표기. 참고로 이제 외래어 표기는 원칙이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제 세칙들에 앞서서 기본 원칙, 총칙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뭐 외래어의 1의문은 1기호로 적는다. 또는 뭐 한글 맞춤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24자모, 24글자로 적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이제 로마자 표기의 1항은 또 우리가 외워둘만 합니다. 주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9% 이제 다 생각이 나죠. 자, 그래서 기억하건대 발음이라고 하는 것을 음운이라고 했고 음운이 소리라고 했잖아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발음법 제30항으로 공부했던 것처럼 연음이 되거나 또는 자음동화되어 비음화, 유음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니은 첨가가 되거나 사이시옷 발음과 관련되거나 우리 다 공부했었잖아요. 자, 바로 그 원리가 로마자에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일석이조예요. 한 가지를 공부하면 두 가지.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도 아주 중요했던 학여우리. 실제 우리 로마자 표기에서도 학여울의 표기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오거든요. 발음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학여울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조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 이걸 흔히 전음법, 음으로 전환해서, 발음으로 전환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종로라고 쓰지만 발음은 종노라고 비음화되기 때문에 결국 바뀐 발음대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자, 1순위 종로부터 해볼게요. 표기는 로지만 발음이기 때문에 종로, 바로 니은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JONG의 종, 그리고 NO로 바뀌는 거죠. 만약 여기를 종로라고 RO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맞고 틀리는 것은 미묘한 하나 차이예요.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셔야 하고요. 꼭 동그라미 치면서 헷갈리는 거 있으면 색깔로 표시해 가면서 이제 모아두시면 돼요. 원래는 우리가 그냥 써도 한 100개 중에 50개는 맞을 수 있어요. 이 첫 느낌, 발음에 따라 적는구나. 근데 이제 나머지들 줄여나가면서 특이한 거. 잘 모르겠는 거. 이건 내가 좀 더 특별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신라 바로 기출문제잖아요. 자, 신라도 표기는 니은, 리을로 적었지만 우리 표준 발음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니은, 리을은 리을, 리을로 바뀐다라는 게 유음화였잖아요. 그래서 유음화의 사례들 신라가 있어요. 대괄령이 있어요. 칼날이 있고요. 물난리도 있어요. 바로 이런 유음화들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암기한다면 리을, 리을은 LL로 적는다. 리을, 리을은 LL로 적는다. 100%입니다. 자, 표기는 신라, 발음은 신라. 그러면 로마자 표기의 첫 번째 1항에 의하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 원칙만 현재 우리는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학여울인데요.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왜 그렇다고 했었죠? 바로 29항에 음의 첨가 중에 유일한 니은 첨가, 사이시옷도 첨가라고 할 수 있지만 니은 첨가에 해당하는 학여울이었잖아요. 학과 여울이 만났죠. 첫 번째 조건, 바로 합성어나 파생어 중. 두 번째 자음 받침, 학의 기억 받침이 왔으니까요. 자음 받침 다음에 야, 여, 요, 유, 이가 오면 냐, 녀, 뇨, 뉴, 니로 바뀐다고 했었죠. 학여울이 있었고요. 결망염이 있었고요. 망망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과정에 의한 변화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나뭇잎이 되거나 서울역이 되거나 이런 단계적으로 거치되 니은 첨가라는 게 속해 있었죠. 자, 그래서 학여울도 원래는 학여울에 니은이 첨가된 후 최종적으로 비음화, 학여울이 되는 거죠. 그냥 기억이 따라 올라간 연음, 학여울 이러면 가장 최악이라고 했어요.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화이팅이 아니라 파이팅이라고 해야 KBS 한국어 능력시험 정도 공부했구나. 지금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이런 거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다시 한번 연예인이라고 발음할 수 있어야 되는 예래는 예래로만 발음한다. 아시죠? 자, 이제 학여울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발음에 따라서니까 학여울 한 글자씩 끊어서 적어야 실수가 없어요. 항 돼 있죠. 여울입니다.
자, 그런데 벌써 니어울에서 니어가 이중모음 여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겠죠. 다시 우리는 어라고 생각하면 어는 일종의 이 오를 적는 게 어가 되고요. 여를 적게 되면은 이 오에 이게 이중모음의 형태라서 y 반모음의 형태가 들어가서 여라고 적게 되고요. 만약 여라고 하게 된다면 아까 여였는데 여기에 n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n 그러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학여울 할 때 여라는 한 글자. 사실 우리는 모아쓰기를 하잖아요. 초성, 중성, 종성이 흔히 말하는 원고지 한 칸에 들어가죠. 그런데 영어는 풀어쓰기예요. 우리는 모아쓰기. 영어는 옆으로 풀어쓰기 때문에 학여울 우리는 세 글자지만 영어 스펠링을 쓰면은 길잖아요. 그래서 눈에 한 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국어는 가독성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에 맞춰서 학여울 이렇게 끊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역시 우리 기출문제 설릉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설릉은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아까 신라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리을은 뭐라고 했죠? LL, 100% LL로 표기한다고 했어요. 설릉이고요. 자, 강릉은 반면에 같은 릉으로 끝났지만 이제 비음화가 되어서 강릉. 그러면 끊어서 보게 되면은 강릉이 역시 NEU로 가야만. 그래서 느가 되고 NG의 능이 되겠죠. 자, 이것을 R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강릉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자 표기는 강릉으로 적는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단어, 현재까지 보이는 단어는 100% 고유명사죠. 참고로 고유명사라는 것은 인명, 지명, 아니면 뭐 우리 훈민정음이나 한글과 같이 뭐 문화재 같은 것들도 있고요. 국가 상징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로 보죠. 그래서 대문자. 예전에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까지도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명과 지명은 대문자, 고유명사고요. 반면에 음식 이름, 꽃 이름 또는 뭐 어떤 악기 이름 이런 것들은 다 소문자예요. 이건 고유명사, only,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소문자예요. 뭐 추석, 설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장구 이런 거 다 소문자예요.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악기라든지 특히 음식 이름이 있죠. 음식 이름이 대문자냐 소문자냐 이걸 자주 국립국어원의 Q&A에 묻는데요. 소문자입니다. 다만 이런 지명 이름들이죠. 또는 나라 이름들 이런 거 다 고유명사라서 첫 음절의 대문자. 첫 소리의 대문자 하나를 지금 쓰고 시작했다는 것도 추가로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발음의 변화가 생기는 예들, 그냥 눈에 보이는 발음의 변화 없이 쓰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나 시험에는 주로 약간의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발음의 변화가 생기는 걸 많이 줍니다. 자, 이 항은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자, 로마자 표기도 예전이라 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는 따로 로마자 표기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김포공항 예전에 그러면 김포를 김포라고 썼었어요. 김포. 그러면은 예전에는 김포라고 썼고 이게 김포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자, 그런데 이것이 84년 이후, 86년 이후 개정이 되면서 실제 발음에 맞게 바뀝니다. 이게 개정이 되어서 현재 그렇다라는 거죠. 누가 보아도 이거는 김포잖아요. 근데 실제 발음에 따라 김포. 또 예전에는 부산도 푸산 이렇게 적었어요. 푸산, P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B로 시작하죠. 부산, 부천 이렇게 하듯이 B, 스펠링 B로 실제 발음에 맞게 바꾸게 됩니다. 자, 또 예전에는 로마자 이외에 특수 부호를 일부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반달표 같은 게 있었어요. 반달표. 반달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글자 O 위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이 반달표. 이걸 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요. 특수부호 없이, 왜? 컴퓨터 자판에 없으니까요. 특수부호 없이 어는 이, 오 이렇게 아예 100% 고정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자 이외에 특수부호, 그 이외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딱 하나 사용하는 게 있어요. 붙임표. 붙임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명,
사람 이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저라면 정원상, 그러면 원과 상 사이에 발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붙임표를 써 줄 수 있다. 이게 허용이에요, 허용. 아니면 행정구역 있죠. 도, 시, 군, 구, 읍, 면, 리. 아니면은 뭐 동, 길, 가 이런 거 있죠. 길 이름까지 포함하여서 행정구역과 길 이름에는 붙임표를 써줍니다. 서울시 그러면 서울과 시 사이에 붙임표. 그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뭐 도가 들어가는 경상남도, 뭐 전라남도, 제주도라는 행정구역일 때 그럴 때 붙임표를 써 주는 거고요. 다만 뭐 시, 군, 읍은 생략할 수 있다. 서울시면 그냥 서울 이렇게만 써도 된다는 거. 한평군 그러면 한평 이렇게만 써줘도 허용은 합니다만 그렇게 붙임표. 또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안 써도 되는데요. 뭐 세운상가 할 때 세운 그러면 이게 잘못 읽으면 순처럼 이렇게 왜 모음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붙임표를 쓸 수 있다라는 붙임표. 딱 하나 부호 중에 이 붙임표라는 게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쓸 수는 있어요. 뒤에 우리가 더 살펴볼 겁니다. 다만 특수부호 이런 거는 쓰지 말라는 아까처럼 뭐 반달표를 쓰다든지 이상한 문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일람표, 표기 일람표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일람표도 가장 좋은 건 이제 손으로 가리고 직접 우리가 써보면 좋겠죠.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은 발음 기호대로 외우지 않더라고요. 뭐 정말 종이사전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뭐 전자사전도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단어만 막 외우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정말 선생님들이 발음 기호를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모음 아에 이오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알 것 같고요. 물론 아에 이오우가 아니라 이제 에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중 모음과도 관련이 되는 연결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 단모음은 아에 이오우죠. 에는 단모음이고요. 예는 이중 모음이니까. 자, 이때 어를 좀 더 주목해 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가 뭐 반달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니까. 가장 쉬운 거는 서울 아닐까요? 서울.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SEOUL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서울 뭐 찬가 이런 데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서가 SEO죠. 이 모음은 연달아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나 끊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서구나, 이게 우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확인했죠. 여 확인했죠. 학여울 할 때 녀도 이렇게 조금씩 붙여봤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을 조금만 더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 있죠. 의도 이유기 때문에 의가 이유구나 이렇게 외워야 돼요. 뭐 이걸 에유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도 참고하시고. 자, 또는 이 같은 거 에도 에이이죠. A인지 EA인지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아가 A였잖아요. 대신에 E만 하면 에라고 할 수 있지만 E를 붙여서 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왜 같은 것도 좀 어렵겠죠. 우리가 분명 단모음 10개 했잖아요. 그중에 왜 위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랬었죠. 발음 기호의 변화 중에는 왜가 있었어요. 자, 다만 표기는 그대로 원칙에 따라서 오, 이가 왜 약간 이렇게 발음대로 가는 것 같죠? 왜 이렇게. 또 위도 W를 쓰면서 위 이렇게 됩니다. 자, 살짝 어려운 게 이중모음이기는 해요. 자, 이중모음은 야, 여, 요, 유, 예 할 때 바로 Y부터 이 반모음에 해당하는 Y가 발음상 존재하는 거예요. 표기상에 우리가 반모음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우리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이중모음 때 먼저 선행에서 나오는 이야, 입 모양이 변할 때 이 Y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W 와, 왜, 워, 왜, 의 할 때 유의, 아이까지 이중모음의 일람표는 자음보다는 모음이 어렵기 때문에 외우셔야 합니다. 특히 바로 이 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는 표준 발음 민주주의 기억하시죠? 8가지나 발음이 가능했다. 한 가지 원칙과 7가지 허용. 그리고 그 안에 의 발음의 원칙 등과 함께 이론을 설명할 때 최대 5가지 이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자 표기는 무조건 원칙대로만 표기하는 거예요. 허용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는 어떻게 우리 발음한다고 했죠?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 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의라는 것도 의 이렇게 두 번, 의 이렇게 하기 위해서 UI로만 적는데. 자, 바로 여기 붙임에 나왔는데요. 의는 이로 소리 나더라도 어떨 때 우리 이로 소리 난다고 했었죠?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이로 소리 나고 또 자음 플러스 의는 100% 이, 오니 보니 닝큼 닐리리 하니바람 귀띔 희떡다 희망 이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이로 발음 나더라도 의, 즉 원칙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UI로만 100% 적습니다. 예외 없이. 예를 들어 광희문, 바로 서울에 있는 사소문이죠. 사대문, 흔히 말하는 숭례문, 흔히 말하는 흥인지문, 즉 남대문, 동대문 이런 게 아니라 사소문이 있어요. 작은 문. 그 중에 하나가 광희문인데요. 자, 그럴 때 광희, 발음으로 보면은 희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음 플러스 의니까 희망 희떡다처럼. 그런데 희라고 적지 않아야 돼요. 만약 희라고 적으면은 HI라고 적겠죠. 근데 이렇게 적지 않는다. 발음은 희가 되더라도 표기는 무조건 UI로만 적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외국인들이 와서 이것을 읽는다면 광의문, 광의문이 어디예요? 이렇게 의라고 발음할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어요. 헷갈릴까봐 의에 한해서는 그대로 의는, 즉 의는 UI로만 적어라 이렇게 합니다. 자, 비슷한 예 문이라는 게 있어요. 역시 우리 시험 문제에 있어요. 문이는 역시 자음 플러스 의니까 발음은 이로만 나겠지만 로마자 표기는 무조건이라고 했어요. 이제 문이는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잖아요. 소문자 무 그리고 느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문의, 문의가 예뻐요, 문의가 아름다워요. 좀 어색하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의에 한해서는 그대로 의처럼 UI로 적는다입니다. 참고로 광희문은 첫 소리의 기억은 G로 나죠. 아까 김포공항 김포가 김포가 돼서는 안 되니까요. 개정되어 발음대로 첫 소리의 기억은 100% G, 대문자 G죠. 고유명사라서. 그래서 광희문. 만약 이제 오답이 있으면 여기도 K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K. 그러면 안 되겠죠. K로 썼다면 어떻게 읽어요? 쾅의문 이렇게 되겠죠. 쾅이 아니고요. 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래서 결국 이제 일람표, 특히 모음의 일람표가 중요하다라는 거 잠시 후에 또 연습해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음의 일람표예요. 자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데 딱 하나, 초성이냐 아니면 종성이냐, 즉 첫 소리에 쓰이는 거냐 끝소리에 쓰이는 거냐가 음소적으로는 소리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된소리 표기 있죠. 된소리 발음은 반영하지 않지만 원래 글자에 들어있는 된소리 표기가 있어요. 그건 된소리로 적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 같은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왜 두 개예요? 그러면은 첫 소리와 끝 소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대표적인 국이라는 걸 씁시다. 자, 우리 기출문제에도 음식 이름 중에 국 들어가죠. 국밥 이런 거 좋고요. 아니면 시래기 국밥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국밥처럼 첨가하기도 하는데 그냥 국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고깃국처럼. 자, 그럼 국은 분명히 첫 소리의 기억, 끝 소리의 기억 우리는 똑같이 쓰지만 다른 소리라는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많이 읽죠? 쿠크처럼 약간 소리를 내요. 이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로 첫 소리의 기억과 끝 소리의 기억이 다르다. 이거 인식하자는 거죠. 그래서 첫 소리에는 G로 적었고요. 끝 소리는 K로 적어서 달라요. 자, 그러면 국밥이라고 할 때 밥을 적어볼까요? 밥이라는 글자만으로도 역시 첫 소리와 끝 소리에 똑같이 우리는 비읍을 썼지만 음성학적으로, 음운학적으로는 다른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밥도 생각해 보면은 BAP, 밥처럼 발음하겠죠. 밥, 약간 이렇게. 그래서 첫 소리의 B, 끝 소리의 P가 됩니다. 자, 바로 1순위 국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이 여기 있네요. 또는 밥 할 때 B와 P가 있겠죠. 디귿도 첫 소리에 D가 있고요. 끝 소리에는 T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자, 이게 첫 소리, 끝 소리에 차이가 있는 한 3가지 정도 되고요. 자, 반면에 이제 된 소리 표기가 있어요. 쌍기역.
쌍기역에 원래 적혀있는 바로 꽹과리 기출문제에 있어요. 꽹과리에는 원래 글자에 쌍기역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첫 소리의 소문자, 역시 악기 이름은 소문자라고 했는데 KK로 시작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발음의 된 소리는 반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국밥을 한번 봅시다. 자, 국밥 같은 경우가 바로 된 소리의 발음과 관련된 건데요. 표기는 밥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발음은 된 소리로 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된 소리 발음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비읍에 해당하는 쌍비읍이 PP라고 한다면 PP로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아까 했던 밥, 비, 첫 소리의 비로만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제가 이야기를 한 거지만 꽹과리의 쌍기역은 반영해요. 그래서 KK. 하지만 국밥의 밥은 발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된 소리 반영하지 않아요. 자, 됐죠? 자, 또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파차름, 마차름 포함하여서 역시 지읒지읒 그러면은 쌍지읒이죠. 쌍지읒도 JJ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만약에 우리 지난 복수표준어 자장면, 짜장면 있잖아요. 자장면이라고 적었다면 J 하나만 쓰면 돼요. 그리고 2011년 추가된 복수표준어 짜장면이라고 표기한다면 이제 JJ로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시옷도 쌍시옷. 이것도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표기. 만약 우리가 쌀이라고 한다면 원래 표기에 쌍시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SS로 적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살인데 만약에 눈살을 찌푸린다. 그러면은 눈살. 우리 기출문제도 있더라고요. 눈에 있는 살이잖아요. 근데 발음은 쌀이라고 나죠. 된소리 발음이 나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요? S로만 적으면 되는 거지. 이걸 발음에서처럼 SS로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시 자음에 대한 일람표도 어떻게 손으로 가리고 두 개씩 있는 것도 있다 참고하고. 자, 그러면 떡은 어떻게 적을까요? 떡은 원래 표기에 있죠. 쌍디귿이죠. 쌍디귿이면 TT라고 했어요. 소문자 TT, 이 오겠죠. 받침의 기억은 K겠죠. 그래서 처음 영어 공부하는 마음으로 스펠링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거죠. 일람표를 바탕으로 끼워 넣기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럴 때 얘를 또 TT로 적어야 되는데 간혹 DD로 적는 분이 있어요. DD. DD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쌍디귿은 TT로 적습니다. 첫 소리의 디귿은 D로 적을 뿐이지만 된 소리의 쌍디귿은 TT로 적어야 해요. 자, 요 정도면 되고요. 자, 비음이나 유음, 우리 앞에서 비음화의 니은, 미음, 이응, 유음화의 리을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본 발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게 딱 하나 있네요. 바로 리을이 있습니다. 리을. 자, 리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때요? R과 L이 있다는 것은 또 첫 소리와 끝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만약 랄이라는 글자라고 해봅시다. 랄. 어떻게 해요? 같은 리을이지만 첫 소리와 끝 소리가 또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리의 R, 끝 소리의 L이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죠. R의 첫 소리의 R이 랄의 느낌인 거예요. 받침은 딱 붙잖아요. 랄 이렇게 해서 L 소리가 난다라고 보면 돼. 다만 아까 우리 리을은 어떻게 적는다고 했죠? 100% LL로 적는다 그랬죠. 리을은 L. 바로 신라에서 했고요. 대관령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칼날에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시험에서도 설릉과 같은 경우는 리을 LL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제가 더 추가한다면 기출문제에 있어서 그러는데요. 같은 기억이지만 끝소리에 있느냐 첫 소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아까 국에서 했죠.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만약에 북악산이라고 해볼게요. 북악산, 청와대 뒤에 북악 스카이웨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북악이라는 것의 기억이 받침에 두 개 있는 것으로 분명 보이죠. 그러나 발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발음은 연음이 되어 북악이 되죠. 북악. 그러면은 어때요? 받침에 있던 기억이 첫 소리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 달라져야 되겠죠. 끝소리일 때는 K였지만 첫 소리일 때는 G였잖아요. 만약에 표기만 놓고 본다면은 BUK에 AK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마치 북악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발음에 따라 올라가니까. 그러면 첫 소리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비, 물론 대문자 비겠죠. 대문자 비로 가는 부, GUK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끊어도 부, 각. 그래서 이게 G로 바뀌게 되죠. 일종의 이것도 트랜스포머예요. 변신한 거예요. 부각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첫 소리와 끝 소리의 차이. 설악도 마찬가지예요. 설악산의 설악도. 리을이 끝 소리로 보이나요? 그러면 L로 적어야 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발음은 리을이 올라가 설악이 되니까요. 첫 소리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악산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SEO의 이제 RAK겠죠. 오답은 LAK라고 하면은 그게 전형적인 시험용 오답이에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큰 틀은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기 일람과 관련하여 붙임, 예시들과 관련한 이론인데요. 거의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붙임의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GDB로, 자음 앞이나 어음 아래에서는 KTP로 적는다. 그게 아까 국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소리와 끝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명 이름 구미도 첫 소리의 기억이니까 G로 이미 김포에서 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광희문에서 연습했기 때문에 구미를 K로 쓰지 않는다는 거고요. 쿠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억이 받침에 온 게 아니라 첫 소리에 온 거니까 기억으로 가야지 다시 한번 K로 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영동도 디귿이 첫 소리면은 뒤겠죠, 당연히. 끊어서 보면은 사실 글자는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이걸 로마자로 쓰면 이렇게 길어요. 풀었으니까 무려 9개의 지금 로마자가 있잖아요. 그러나 끊어보니 영동이 되겠죠. 자, 영도 한 글자만 연습해 주세요. 영 어떻게 한다고요? YEONG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NG에 해당하는 O도 지금 보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역시 영도 앞에서 했으니까 어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이오, 여하라고 했었죠. 앞에 Y 하나 붙이는 이중모음의 이오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자, 다 사실은 잠재적인 기출 문제들입니다. 명시적이기 때문에. 자, 된소리 발음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하나 있네요. 물론 합덕 같은 것도 있고요. 벚꽃 같은 것도 있는데 두 가지는 다르죠. 합덕은 발음에서 떡이 나지만 된소리 발음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D 하나만 적는다면 벚꽃은 원래 표기에 쌍기역이 있으니까 표기에 있는 된소리는 반영한다고 했죠. 쌍기역은 KK라고 했어요. 쌍기역은 KK. 첫 소리의 기억은 G지만 끝 소리의 기억은 K지만 된소리의 쌍기역은 KK입니다. 아까 떡이라고 할 때 쌍디귿이 TT인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발음의 변화, 된소리 안에 다 숨어 있고요. 자, 또 리을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는 설악을 했습니다. 시험용 사례. 표기는 리을이 받침인 것 같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R로 변한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바로 리을은 LL이라고 한 1순위 울릉도 여기에 보이고요. 대관령도 보입니다. 자, 역시 울릉도 마찬가지로 리을로 표기되고 발음도 그렇게 되겠죠. LL. 대관령은 역시 발음은 표기는 리을이지만 리을이 리을로 가는 유음하기 때문에 발음을 통해 리을은 LL로 적는다. 자, 다만 대관령도 뭔가 길어 보이잖아요. 끊으라고 그랬어요. 대관령 이렇게 되겠죠. 대괄의 L까지가 여기에 포함되고 령의 L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리을은 L. 첫 소리의 리을은 R로 가지만 리을만 LL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소리도 지금 L이 되는 셈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뭐 칠곡, 임실 다 지명 이름들이네요. 그래서 지명 이름에 대문자가 있고 지명 이름이 아닌 꽃 이름 있잖아요. 벚꽃만 소문자입니다. 이 중에 지금 유일한 소문자가 벚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꽃 이름, 악기 이름, 음식 이름은 소문자. 그렇죠? 여기도 보라고 했습니다. 자, 또 음운의 변화에 따라 적는다. 뭐 계속 같은 거예요. 발음의 변화 또 볼까요? 자음 동화예요. 자음 동화. 비음하든 유음하든. 아까 니은, 미음, 이응으로 변하는 비음하거나 아니면은 리을로 변하는 유음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사례들이 또 나오게 되고요. 자, 백마도 백마, 지명 이름입니다. 뭐 일산에도 백마마을 이런 게 있고 백마고지 뭐 이런 게 있듯이 이거는 하얀 말을 뜻하는 백마가 아니고요. 고유명사의 백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명으로. 그래서 발음이 변해서 백마가 되겠죠.
자, 뱅이라는 것만 우리가 한번 다시 연습 삼아 써보더라도 BAENG죠.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약간 교묘하게 막 함정처럼 준다는 거죠. 막 갑자기 EANG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설프게 공부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헷갈리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헷갈리는 과정을 당연히 뛰어넘어야 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 출발은 에는 아에서 시작하잖아요. 아에서 작대기 하나 붙은 거니까 A, E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신문로라고 하는 것도 지명 이름인데요. 얘는 니은 리을이 리을 리을로 가는 게 아니라 유음화의 예외죠. 신문 플러스 로가 만났지만 얘가 먼저. 우리 복습하는 유음화의 예외 기억하시죠? 물론 장음과 관련된 이원론, 임진난, 의견난, 동원령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 시험을 위한 1순위는 공권력 강조했죠. 아니면은 상견례 강조했었잖아요. 한 번 더 횡단로, 구군유 그 이외에도 우리가 포함하여서 유음화의 예외, 신문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고로 신문로는 특히 서울에 있는 광화문 앞에 있는 그런 대로, 세종대로 뭐 이런 거 있듯이 신문로 이렇게 그 길 이름인데요. 그래서 신문 플러스 로가 만나서 신문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은이라서 그대로 신문의 니은, 노도 니은을 쓰게 되는 거죠. 발음을 잘못하면 신물로, 리을, 엘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음화의 예외. 신문 플러스 로라고 해야 되겠죠. 조선일보 있고, 동아일보 있고, 이렇게 이제 신문과 관련된 그런 길, 도로, 그 도로의 유래가 되었던 건데요. 일단 그 정도로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종로 했으니까 노로 바뀐 NO, 왕십리, 지하철역 왕십리역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왕십리. 그래서 예전에도 실제 제 제자분이 독립문역에 살고 있었는데 독립문 딱 강의 듣고 바로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거야. 다시 한번 지하철도 본인이 보셨대요. 지하철역. 발음이 독립문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맞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게 다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별내도 지명 이름이에요. 리을. 이제는 엘렐. 신라 리을 엘렐. 있죠. 장려울 그대로 제시되어 있죠. 자, 두 번의 변화, 니은 첨가 후 비음화라고 했죠. 끊어서 다시 한번 항려울부터 술술술 쓸 수 있다라면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로마자 표기 쓸 수 있다면 나머지는 이제 응용하기 쉬워집니다. 이중 모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알약도 표기가 아니라 발음에는 알약, 니은 첨가 후 유음화가 돼요. 바로 이렇게 리을로 간 게 아니에요. 알약도 1단계에 의하면 알약으로 먼저 니은 첨가가 된 후 니은과 리을이 만나 리을이 되기 때문에 최종 발음에 따라 적어야죠. 알약의 과정으로 시험에 나오면 안 돼. N으로 적으면 안 돼요. 역시 리을은 엘렐이 되겠습니다. 알약도 략. 그래서 YAK까지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이중모음이 들어있어요. 자, 국외음화도 기억하시죠?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다 배웠고요. 역시 표기는 해돋이, 발음은 해돋이. 그럼 해돋이라고 발음대로 쓰면 되겠죠. 끊어서 보니 해돋이가 되겠군요. 가치도 마찬가지고요. 굳히다도 굳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결국은 큰 원칙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인데 다시 한번 발음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문노가 표준 발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항려울이 표준 발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자, 거센 소리도 좋고, 노타, 잡혀, 나치, 실제 거센 소리 되기, 히읗과 만나서 축약이 되는 사례들을 지금 모아놓은 건데요. 소문자이겠죠. 고유명사 아니니까요. 좋고, 좋다 이렇게. 자, 다만 체언. 이거는 체언이기 때문에 명사, 대명사, 수사. 대표적인 명사 같은 거잖아요. 묵호, 지편전 다 명사이듯이. 명사 뒤에, 체언 뒤에 기역, 디귿, 비오는 히읗은 히읗을 밝혀 적는다. 이건 뭐냐면 축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약하지 않는다는 것은 발음대로 적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원칙상으로는 표준 발음에 따라 적지만 예외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예외로 나온 거예요. 물론 아까 광의문도
발음이 아니라 의는 무조건 UI로 적어야 하듯이. 자, 여기도 보면 아까 우리가 축약이 되는 것은 용언이에요. 기본형이 있는 좋다, 놓다, 잡히다, 나타는 용언에서 그런 거고, 체언은 히읗이 오더라도 축약하지 않고요. 히읗을 밝혀 적는다. 히읗이면 H겠죠. H를 밝혀 적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명 이름 묵호라는 곳에 묵호. 분명 발음은 묵호예요. 발음대로 쓴다면은 무, K에 오, 코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체언이니까. 묵호, 지명일 때는 묵호처럼. 묵호가 아니라 묵호처럼 쓰면 돼요. 집현전 역시 세종대왕 때 브레인들의 집단 집현전 학자들 생각나죠. 자, 발음은 분명 지편전 이렇게 발음이 나겠죠. 그러나 로마자는 지편전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대로 표기대로 쓰라는 거예요. 체언이니까 H를 밝히라는 거예요. 집, H의 현전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추가적인 것 이런 게 이제 고난도잖아요. 기본 원칙만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붙임, 다만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했으니까 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뭐 생각나시죠? 꽹과리는 원래 있으니까 반영해요. 하지만 우리 먹는 떡 원래 표기에 있으니 반영해요. 단 발음은 반영하지 않았죠. 합떡 표기는 덕인데 발음이 떡 그래도 안 해요. 그냥 D 하나만 적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압구정 된소리네요. 그런데 압구정 G 하나만 썼어요. 낙동강이지만 역시 D 하나만 썼어요. 이걸 발음이 낙동강이라고 해서 TT로 우리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죽변이지만 B 하나, 낙성대지만 S 하나, 합정이지만 J 하나, 팔당이지만 D 하나, 샛별이지만 B 하나, 울산이지만 S 하나입니다. 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원래 된소리 표기가 있었던 단어는 로마자에 반영하겠죠. 여기서는 된소리 발음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도 원래 우리가 4대 강이라고 하잖아요. 남한에 한강, 낙동강, 그리고 뭐 영산강 이런 거 포함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 이제 강 이름까지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낙, 동, 강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되고요. 한강. 종종 우리가 한 리버라고 써 있는 표기를 보게 되지만 한 리버 아니고요. 우리 소리대로 한강. 시청, 시리홀, 지하철역 이름에서는 시리홀이라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 시청은 일종의 만국 공용어로 시티홀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시청 이렇게 소리대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낙동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강이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지명들 하나하나도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쪽으로 가면 두만강, 압록강 이런 것들도 시험에 활용되기도 해요. 자, 다만 이제 우리 붙임표라는 게 처음 나왔죠. 아까 3가지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로마자 이외의 표기는 되도록 적지 않는다. 다만 제가 3가지 중에 하나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발음상 혼동의 우려라는 거는 모음을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음절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 외국인들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순위를 제가 세운상가의 세운이라고 했었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원래 세운은 세운이라고 쓴다고 치면 세운이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이 모음이 이유를 합쳐서 읽을 수 있는 우려. 이유는 그러면 승이 돼요. 승. 분명 세운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모르는 외국인이 승이라고 읽으면 이게 오해가 되죠.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승이 아니라 세운이에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써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 그러니까 둘 다 맞다는 건데 원칙은 안 쓰는 거예요. 허용은 붙임표. 자, 중앙도 있네요. 물론 중앙이 중앙로, 중앙대로, 뭐 중앙 어디 대학교 뭐 다 많지만 물론 대학 이름은 충항, 뭐 충항, 성균관도 순균관, 뭐 연세대학교도 뭐 연세임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로마자 표기 없을 때 교명, 학교 이름이라서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가 관용으로 보고 중앙이라고 했을 때는 중앙인데 역시 만약 붙임표가 없으면은 준강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n에서 자를 수도 있거든요. g를 다음 글자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앙이다. 반구대다.
방우대가 아니라 해운대다. 만약에 해운대도 붙임표가 없으면 하은대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 하은대. 그래서 음절에 맞게 붙임표를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고유명사 첫 글자 분명 대문자 했고요. 부산의 비, 세종의 S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까 고유명사가 아닌 것 중에는 음식 이름, 꽃 이름, 아니면은 뭐 악기 이름, 뭐 명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통 명사라는 거죠. 나라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불려요.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 이런 건 하나로 불리는, 그래서 인명, 지명이 가장 일반적인 고유명사라고 했습니다. 자, 사항. 자, 이제 붙임표 두 번째 나왔는데요. 자, 인명 이야기 했죠. 인명. 아까 정원상의 원과 상 사이에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원래 이런 사례 중에 가장 유명한 한국인 이름이 뭐예요? 홍길동. 홍길동 가지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 홍길동 해볼까요? 원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썼지만 쉬우니까. 원래 홍길동 기준으로 보게 되면 띄어쓰기 때는 우리 다 붙였죠. 띄어쓰기 때는 성과 이름을 붙여 썼잖아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 3어절로 썼을 때. 자, 그런데 로마자는 홍과 길동을 띄어줍니다. 로마자 표기. 외국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홍에 길 그리고 동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과 이름을 붙여 썼다고 했죠. 그 다음에 대문자 한번 봐보세요. 대문자는 성씨의 대문자나 이름 첫 번째 대문자나. 그런데 두 번째 길동의 동에는 소문자예요. 그래서 대문자는 두 번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여기에 의하면은 어디에 길과 동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어요. 길과 동 사이. 참고로 홍과 길동 사이에 쓰는 게 아니에요. 홍, 길동, 길동 사이에 쓴다. 이것만 알면 다 한 거예요. 자, 민용하 한번 볼까요? 자, 민용하에 띄었었네요. 대문자 두 개 했네요. 하에 소문자네요. 그런데 용과 하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죠. 민용하. 왜 잘못하면 또 이름을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처럼 말이죠. 자, 송나리도 송나리 그리고 나와 리 사이에 붙임표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인명에 관한 건데요. 사람 이름. 인명에 관해서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아까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 중에 채연의 히읗 그대로 히읗을 살려 H 썼잖아요. 특히 채연 중에 뭐 묵호, 집현전 할 때 말이에요. 비슷해요. 자, 인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발음의 변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자, 만약 한복남이라는 사람 이름이라면 발음은 한복남으로 비음화가 되겠죠. 마치 우리가 국물인데 국물, 그럼 국물처럼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종로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 이름은 원래 표기대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남이라고 발음은 되지만 로마자는 기억을 살려서 한복남, 복남. 물론 원칙 허용도 나와 있지만 발음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까 홍길동도 발음은 홍길동이었잖아요. 발음을 홍길동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길동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쌍디귿이 아니라, 즉 TT가 아니라 D 하나만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미 있었고요. 자, 홍빛나도 당연히 시험 문제 인명입니다. 사례를 든 거지만. 그럼 발음은 홍빛나라고 우리가 발음이 되겠죠. 그러나 역시 발음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빛나. 즉 치읓 받침은 음절의 끝소리에 의해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 디귿은 T로 적는 거죠. 그러니까 홍빛나, 홍빛나. 원칙 허용의 붙임표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인명과 관련된 것도 엄청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의심하는 것 중에 성씨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김씨. 그러면은 김씨. 우리가 성씨일 때 씨는 붙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이름일 때는 김씨 아저씨 그럴 때는 띠라고 했잖아요. 그렇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성과 관련될 때 우리가 기존에는 뭐라고 쓴다고 했어요? KIM으로.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킴이잖아요. 아까 김포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얘도 사실 원칙에 의하면 김이어야죠. GIM이어야 돼. 그러나 성씨는 원래 오랫동안 그냥 관습적으로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용적으로 인정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기는 하지만 기존에 쓰는 것을 그냥 인정해서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모두 바꾸면 국가적으로 엄청 혼란. 특히 이 외국에 여행을 가기가 어려워요. 여권의 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성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놔두자. 오래된 거니까. 뭐 예를 들어 박 씨도 그렇잖아요. 성씨 중에 박 씨도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통 PAK를 쓰는 분도 있고 PARK를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안 맞죠. 얘는 팍이고 얘는 뭐 파크, 뭐 크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박이면은 BAK여야 해요. 그런데 역시 어떻다고요? 바꾸기 어렵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성씨가 로마자 표기에 틀릴 수 있어요.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관습 이씨 달라야 되고요. 정씨도 저도 JUNG로 쓰거든요. 근데 사실 JUNG는 중이에요. 중. 정이면 EO를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CHUNG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오랫동안 그렇게 써오다 보는 거라서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 정도도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붙임표와 함께 행정구역이 나옵니다. 자, 붙임표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부터 첫 번째 발음의 변화가 있는데 특히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세운, 중앙, 해운대, 반구대 이런 거 했고요. 두 번째는 인명에서의 이름 사이에 쓸 수 있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행정구역에는 원래 반드시 써요. 행정구역에는 넣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도시, 군구, 읍면리, 동 또는 길, 가, 로, 대로 이런 거에는 붙임표를 씁니다. 단 시, 군, 읍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붙임표가 있냐 없냐 중요해요. 제주도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붙임표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도봉구, 삼죽면, 당산동, 종로 2가 뭐 이런 게 계속 다 포함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주도의 도와 아니면은 여의도의 도는 다르죠. 제주도는 제주의 행정구역이라고 했어요. 제주의 행정구역. 그래서 제주도도 있고 제주시도 있잖아요. 서귀포시도 있듯이. 그럴 때는 반드시 붙임표가 들어가야죠. 그러나 여의도는 뭐예요? 이게 그대로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붙임표를 쓰면 안 되겠죠. 자, 여 뭐라고 했어요? YO. 의는 어떤 경우에도 UI. 발음은 여의도지만 쓸 때는 여의도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도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답은 여기에 붙임표가 많아요. 어디선가 도를 봤거든요. 그거는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그럴 때는 붙임표가 있다라는 거 이걸 참고로 하나 아시고요. 또 두 번째, 인왕리 같은 거 보니까 발음은 인왕리라고 발음이 나요. 행정구역 사이에서도 발음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리라고만 합니다. 이것도 발음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구역의 앞뒤에서 일어나는 발음의 변화는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행정구역이 아니라 앞에서 변하는 것은 반영해요. 뭐 예를 들어 종로이가 그러면 종로 자체에서 변한 건 반영하고요. 붙임표 사이 앞뒤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대표적인 인왕리 같은 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 군, 읍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청주시지만 시니까 그냥 청주라고만 쓰기도 하고요. 한평 군이지만 그냥 한평이라고만 썼죠. 순창읍이지만 그냥 순창이라고만 썼습니다. 이거는 시, 군, 읍 딱 세 가지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울시인데 그냥 서울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자, 그래서 행정구역과 관련된 표기 또 발음 물론 행정구역도 대문자로 시작을 하되 뒤에는 소문자죠. 뒤에 오답까지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충청북도인데 여기를 붙임표에 막 도 막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은 도지만 아까 울릉도 그러면 어때요? 독도 그러면 어때요? 얘는 고유명사잖아요. 물론 울릉군도 있습니다. 울릉 자체가 하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울릉도는 행정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를 그대로 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울릉 또는 울릉도, 독도는 뭐 독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만약에 울릉군 그랬으면 어때요? 울릉군 그랬으면은 붙임표에 군을 써야 되겠죠. 붙임표에 군. 행정구역일 때 말이죠. 자, 또 6항입니다. 자, 6항도 붙임표 이제 없는 거니까 안 외워도 되지만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이에요. 자연지물명 생각나는 거는 뭐 산이름, 문화재들 있죠. 남한산성 이렇게 건축물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도 있지만 또 인공축조물들, 문화재는 아니지만 만들어서 쌓은 누각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붙임표를 절대 쓰지 않는다. 그래서 붙임표를 쓰는 경우 세 가지, 붙임표를 쓰는 경우 세 가지, 붙임표를 쓰지 않는 경우들을 한 번에 모아둔 거예요. 자, 오답이 실제 있었어요. 속리산 같은 거. 자, 속리산의 오답 한번 할까요? 발음에 따라서 송, 니. 근데 여기다 갑자기 붙임표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학생분들이 발음만 신경 쓰다가 속리산 맞는 거 아니에요? 발음은 맞았죠. 근데 붙임표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임표를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는다. 남한산성, 산성에 붙임표 쓰지 않아요. 독립문에 붙임표 쓰지 않아요. 또 이런 것처럼 현충사, 불국사 이런 데 쓰지 않습니다. 자, 독립문 한 번만 더 볼까요? 왜? 발음이 무려 3번이나 변하기 때문에. 독립문은 최종 발음 기호를 먼저 잘 생각해 보세요. 독립문. 되죠? 자, 3번 변한다라는 것은 기억이 이응으로 변했죠.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죠. 비읍도 미음으로 변했죠. 독립문, 독립문. 그래서 이제 발음을 놓고 문이라고 적어야 되죠. 자, 이때 가장 많이 나왔던 오답이 있어요. 다 맞는 것처럼 보였다가 독립문처럼 주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약간 이제 착시가 생겨요.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건 독립이죠. 립, 비읍 받침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미음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립문이 아니라 독립문. 정말 미세한 하나예요. 마이크로미터처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스펠링 하나 꼼꼼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관용 이야기했어요. 항목으로는 마지막 7항인데요.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온 표기, 이걸 이제 관용적이라고 했잖아요. 관용적으로 쓸 수 있다.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했었잖아요. 관용 중에 껌, 뭐 빵, 아니 뭐 이런 건 된소리도 인정하는 관용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바나나, 버네너가 아니라 바나나, 뭐 이렇게 가톨릭 이런 것도 우리 이야기한 적이 있네요. 자, 따라서 인명 중에서 특히 성씨와 관련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이름들 이야기했잖아요. 윤세이가 아니라 연세여야 하지만 그냥 그런 걸 손댈 수 없어요. 더 로마자 표기 이전에 있다. 회사 이름들도 있죠. 생각해보면 삼성 같은 것도 로마자에 맞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결국은 삼숭처럼 돼 있죠. 로마자와 가장 맞지 않는 그룹이 현대예요. 현대자동차의 현대. 외국에서는 현대라고 읽지 않거든요. 슌다이라고 읽어요. 마치 무슨 일본 그룹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바꿔줘야 되지만 오랫동안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맞고 틀리는 문제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오랫동안 써오던 것도 그냥 그대로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어서 관용으로 놔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본 항목과 함께 로마자 표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다 했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추가적인 우리 기출 사례까지도 제가 이제 더 넣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릉 리을 엘레, 광활루 리을 엘레 발음을 말하는 거예요. 표기가 아니라 발음으로 변했습니다. 장구처럼 소문자도 보시고요. 편종, 또 가야금, 거문고, 꽹과리, 원래 쌍기역은 KK라고 했어요. 대인소리 표기는 반영한다고 했었죠. 꽹과리, 어려워 보이죠?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꼭 가리고 써보셔야 됩니다. 자, 음식 이름 설렁탕의 리을 엘렐, 설렁탕, 또 청국장, 국 나왔고요. 호박엿은 발음에 따라 변하겠죠. 이응으로 변해야 되니까 호박엿, 이렇게 발음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만 아까 발음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거 있었어요. 인명 같은 거 반영하지 않았고요. 또 아니면은 히읗을 넣어줘야 했던 체언, 묵호, 지편전 같은 거 발음의 변화 반영하지 않았죠. 그래서 원칙과 함께 추가적인 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시 고등어구이, 동태찌개, 잡곡밥, 계란말이 다 음식과 관련된 외국인들 알아보기 쉽게 하라고 한 거죠. 낙지전골, 순대국 다 음식 이름이네요. 물론 영화교라는 거는 다리 이름입니다. 다리 이름. 그래서 고유명사겠죠. 그리고 영화교. 화라는 글자도 HWA죠. 화, 히읗부터 시작하잖아요. H부터 나와야 되는데 간혹 이것을 오답으로 마치 WHA처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죠. H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기분 나쁜 오답, 교묘한 오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로마자 표기법까지 해서 4대 어문 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또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여러분에게 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뒤에 10강에는 어법과 관련된 다양한 예문들, 또 아직도 우리에게는 네 문제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남아 있어서 제가 또 1시간 안에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자 표기법까지 9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